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에서 미리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120인생 유비무한의 진행을 맡은 MC 김학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게 보험입니다. 가입을 해도 걱정, 가입을 안 하자니 그것 또한 걱정인데요. 그동안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던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1566-1330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방문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첫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험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리얼스토리 맹신애가 떴다 시간입니다. 자, 과연 오늘 맹신애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버지, 공기 참 좋죠? 그래, 참 좋다. 이렇게 가끔씩 밖에 나오셔가지고 시원한 공기 맡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아버지. 그래, 애비야, 네.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네? 아버지, 고생 무슨 고생이에요? 아니,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아요. 예? 아버지는 그냥 일어날 생각만 하세요. 알았죠? 그래, 내가 빨리 나아야 너희들한테 짐이 안 되지. 아버지, 무슨 짐이에요? 아버지, 저희들은 힘들어도 괜찮아요. 알았죠?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누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시간이 좀 돼서 왔어? 올캔? 아, 어떻게 집에 갔지? 아, 병원에서 며칠 있다 보니까 좀 피곤해 보여가지고 야, 좀 집에서 쉬라고 그랬어. 잘했어. 뭐 올케도 고생이 많지.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좋아지고 있어. 들어가자. 아버지, 들어가요. 아니야, 조금 더 있다 가자. 에, 하늘을 봐라, 햇빛이 좋다. 엄마! 엄마 뭐해? 엄마, 할아버지 병원 우리도 같이 가려고. 뭐하러 그냥 쉬지. 에이 어떻게 그래. 어차피 내일부터는 주말이니까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까지는 우리가 병원에 있을게. 주말인데 안 쉬어도 괜찮겠어? 괜찮아. 갔다 와서 일요일에 푹 쉬면 돼. 에이 그것도 줘 좀. 어? 엄마도 좀 쉬어. 얼굴 완전 힘들어 보여. 그래 고맙다. 이번만 엄마 아빠 좀 쉬자. 가자. 아이고, 저 먹는 거 봐라. 잘 먹잖아. 아버지도 저렇게 드셔야 돼. 아버지 컨디션 좋다, 오늘. 아이고, 우리 새끼들 왔구나. 죄송해요. 평일에 회사 때문에 자주 못 찾아뵀어. 저도요 할아버지. 뭘, 너희들이 돈 버느라고 뼈 빠지는데 나는 괜찮아. 아버지는 참 좋겠어. 손자, 손녀도 이렇게 할아버지 병간을 한다고 와서. 누구 아들인데? 야, 니들 지금 뭐하냐? 할아버지 좀 주물러 드려. 네네 아빠. 그래. 할아버지, 시원하요. 그래. 시원하다. 그래. 행복하셔. 어머, 먹을 거 좀 사.
사갖고 왔어요. 아유, 잘 썼다. 옳게. 배고팠어? 잘 됐네. 먹자. 그래. 맛있는 거 다 갖고 왔어. 아휴, 아버님 맨날 병원에 계셔서 어떡해. 그러게.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죽겠네. 나는 병원비가 걱정이네. 왔냐? 왔어? 집으로 가지 그냥. 할아버지 병원비 어떻게 할 거야? 많이 나왔지? 정확히는 원무과에 가서 알아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치료에 수술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할아버지 보험 들어놓으신 거 없나? 없긴 있어. 내가 알기로는 한 2개 정도 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럼 보험에 청구해서 보상금 받으면 되겠다. 그래,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 아유, 그래도 잘 따져보고 보상받아. 나 예전에 어깨 수술했을 때 수술비랑 진단비랑 못 받아서 그때 우리가 다 부담했잖아. 맞아. 맞다, 그랬다. 야, 어차피 그 실비보험 들어놨으니까 병원비는 다 충당되는 거 아니냐.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몰라서 막 물어봤는데 청구하고 돈 받아보니까 실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적게 들어오고 막 그런다고. 뭐? 그래? 아니, 나는 당연히 병원비는 전체 보상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어떡하면 좋아, 병원비. 내가 좀 더 보탤게. 아들, 너는 좀 버텨야지. 지성아? 동생? 저런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술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보험에 대한 어떤 그런 약관 이런 것들을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보상을 받을 것 같은데 에게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 이런 경우 이런 사례 종종 보셨죠? 자, 이거 진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빈번하군요. 사실 이 보험 증권이나 약관이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 가입을 하신 분께서 제대로 인지를 잘 못하셨다라고 판단도 좀 되고요. 그래서 이 좀 가입을 하실 때 설계사의 말만 믿는다기보다는 네. 잘 알고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와 비슷한 사례로 암 수술뿐만 아니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같은 수술에도 이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관혈, 비관혈 수술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비 보험 1,000만 원짜리를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증권상에 관혈, 비관혈로 나누어 있다. 이 관혈, 비관혈은 뭐냐? 피를 보는 수술. 피를 보지 않는 수술이라고 좀 아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뇌질환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심질환 수술이나 스텐드 삽입술을 많이 합니다. 이 수술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시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피를 보는 수술일까요? 아니요. 피를 보지 않는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증권상의 관혈, 비관혈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나는 1,000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비관혈이기 때문에 1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 아하. 이런 사례까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의학 공부를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수술비 특약에 대한 일단 장단점을 일단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준호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수술비 특약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진단비에 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얼마만큼 저렴한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보장의 금액, 뭐 1,000만 원 기준 정도라고 본다면 예. 진단비에 비해서 물론 항목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4, 5분의 1 정도? 아, 그래요? 굉장히 저렴해요. 예, 그렇군요. 보장은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요. 진단비는 우리 보험 가입해 보셨으니까 아시죠? 네네. 몇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 뭐 암이라든가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수술비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으로 보장 구성이 다양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험을 한번 가입을 하면 진단비는 한번 받으면 없어져요. 그 지급을 받고 수술비는 만기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지급이 된다는 게 아주 또 큰 장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수술비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가입 한도는 어떻게 될지 우리
류영신 전문가님께 류입니까 유입니까? 류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꼭 류를 쓰라고. 류. 아 그렇군요. 류. 류영신 예, 전문가님이십니다. 예. 네, 사실 그 수술비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한도가 얼마다라고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딱 단정 짓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연령별, 회사별, 상품별로 또 가입 한도가 다 달라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수술비는요, 중복이 되고 정액으로 중복이 됩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 개 회사를 다 갖고 있으면 예. 가입한다고 상관없이 이 여러 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많이 하시는 게 좋죠. 그럼요. 좀 전에 아까 현준아 전문가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많이 가입해서 중복으로 보장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가입 한도가 이제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렇죠. 경우입니까? 네, 보장이 자꾸 상향되고 있는 것처럼요. 수술비 특약도 예전에는 뭐 최대 한도가 50만 원, 100만 원 정도가 최대 한도였는데요. 네. 지금의 수술비는 5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보장의 한도가 좀 높아져 있거든요. 예. 그게 아무래도 좀 물가 상승이라든지 예. 의료비의 상승의 효과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술비 정액 담보의 한도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준호 전문가님. 네, 수술비 정액 담보 한도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별로 상품별로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한 40세 남자 정도를 기준 삼아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담보가 들어가는 회사를 그 상품을 골라가지고 한번 네네. 설계를 해봤거든요. 아.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으로 우리가 수술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얼마의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 있을까를 산정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50만 원 지급이 되고 거기에다가 5대 기간 질병 수술비 2천만 원, 32대 질병 관열 수술비 1,000만 원, 네. 거기다가 64대 질병 수술비 500만 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에서 총 4,550만 원이 지급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요게 지금 40세 남자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건데 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새로 생긴 담보도 있고 또 한도가 늘어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요즘 수술비 보험은요 정말로 저렴하게 크게 가입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수술비 보장 부분은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수술비에 해당이 되면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수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좀 중요할 텐데요. 사실 약간의 좀 어려운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요. 생체를 절제하거나 절단하는 걸 수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요즘은 칼을 대지 않고 수술하는 게 계속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복강경 수술로 그렇죠. 대신하는 예. 경우도 그리고 있고요. 뭐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사기를 넣어서 빨아들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관을 넣어서 체액을 흡수한다든지 이런 수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받지 못하느냐? 예전에는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보험금에 대한 분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피임을 목적으로 한 거라든지 아니면 네. 성형을 성형이나 미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를 위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수술비의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참 억울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요. 요즘에 네. 약관에는 추가된 항목이 있어요. 어떤 항목이냐면 신의료기술평가회에서 시술이지만 수술로 인정한다. 그러면 수술비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받는다라고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술비 특약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그 평가위원회에서 수술이 인정되는 거라고 하면 앞으로 수술에 대한 항목들이 좀 더 늘어나서 혜택이 좀 많아질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수술에 대한 어떤 특약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앞서서 그 약관이 점점 바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약관이 바뀌는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자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장치를 걸어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은 뭐 예전에는 1에서 3종 수술비, 현재는 또 1에서 5종 수술비로 가입이 되고요. 이 1에서 5종 안에 상해 질병,
종별로 해가지고 경미한 1종부터 중대한 5종까지 급수별로 나눠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질병 수술비, 뭐 특정 질병 수술비 64대, 뭐 32대 이렇게 질병 수술비가 있고, 뭐 상해 수술비, 뭐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증권을 보게 되면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상의 어떤 수술 얼마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좀 명시가 되어 있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에서 5종만 분류가 돼 있고 내가 어떤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려면은 좀 약간을 좀 세부적으로 봐야 하는 좀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제 이런 뭐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뇌질환이나 심질환 관련해서도 수술비를 아까 4,500만 원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크게 보장받을 수 있게 구성이 가능하고 보험료도 저렴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보상, 보장 같은 것들이 생보사에 가입한 그 사람들은 손보사보다 비교적 적게 수술비 보험을 받나? 이런 또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실 수술비의 보장 종류가요 좀 다른데 생보사는 가지수는 생명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1000종류, 그러니까 1000가지 종류 이상이나 이렇게 정말 사실 많아요. 손해보험사보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장 범위에 대한 어떤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종이 10만 원이고요.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해서 5종이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종이 가장 이렇게 좀 중요한 피를 보는 수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피를 보는 수술도 5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 이건 사실 금액이 크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 수술보다는 뭐 맹장 수술이나 이렇게 굉장히 자지자한 수술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1종은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내가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10만 원 보험금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 내가 보장을 잘 받았다라는 생각은 아마 안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이 쓰이는 수술들은 보통 1, 2종이 많습니다. 근데 1종이 쓸개 10만 원. 제거 수술 이런 거는 그렇죠. 예, 그런 몇 종입니까? 경우에도 1종이나 2종입니다. 1종이나 2종입니까? 예, 그러니까 3종을 넘어서지 않아요. 예. 이러니까 2종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막 기껏 이렇게 수술했는데 얼마 많이 30만 원 못 받는다. 받아. 그렇죠. 네. 반면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손해보험사는 대체적으로 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정액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목별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그 전문가님 말씀하셨는데 진단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진단비를 보완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단비는 좋지만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에 대한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보장의 금액을 보면서 수술비로 요거를 보완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주 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중복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중요한 수술비를 중복 보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수술비가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정액으로 중복된다라는 거. 요것만 하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정액으로 같습니다. 중복된다. 그렇죠. 예. 이게 생보사하고 손보사하고 이렇게 가입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얼마나 이제 받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보험료가 싸면은 보상도 적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긴 하잖아요. 예. 이게 보험에서는 꼭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싸다고 해서 보장이 작은 거는 아닙니다. 보험이라는 게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실생활에 밀접하게 내가 혜택받을 수 있는 특약들을 골라서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느냐, 또 얼마나 상품을 저렴한 상품으로 골라서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정말 싼 비지떡이 보석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보험이고 수술비 특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네. 우리 전문가님 앞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시청자님들께서 약간 오해하실 부분이 있었던 게 그러면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나는 무조건 보상이 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보험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진화가 되기 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만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의 수술비가 훨씬 크고 좋다는 말씀이지 네.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증권 꼭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정태진 전문가님, 예. 네. 오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생명보험과 네. 손해보험 가입한 사람들 네. 이제 중복된 분들은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 네. 그것도 또한 궁금한데요. 중복 보상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사실은 진단비 같이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비는 여러 가지를 가입을 하셔서 중복 보장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질병 수술비 50만 원을 가입하셨고 64대 수술비를 가입하셨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를 가입하셨고 5대 기관 수술비를 가입하셨던 분이 뇌혈관으로 수술을 하셨다라고 하면 뇌혈관 진단비를 포함해서 5,55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진단비로 5천만 원 이상을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수술비로 5,500만 원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2, 3만 원 정도면 그래요? 충분히 수술비 특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 많다 하더라도 3, 4만 원대면 이 많은 수술비를 중복, 반복되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3, 4만 원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하죠. 예. 만약에 5천만 원씩 진단비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네. 연령이 많으신 분들 기준으로는 10만 원이 훨씬 훌쩍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수술비는 이렇게 적절하게 이용만 하신다라고 네. 하면 진단비보다도 훨씬 더 보장을 또 다양하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수술비 보장에 대한 차이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신보험 속 수술비 특약은 어떨지 우리 류영신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종신보험 속의 수술비 특약은요. 네. 사실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수술의 장점, 단점, 특징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장점은 수술비의 그 범위가 넓습니다. 수술의 범위가 넓다는 건 뭐냐면 제한 사항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미용이나 성형에 대한 거 안 된다라는 거는 3살 어린애도 알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너무 고의적으로 과장된 말씀인데 3살은 모를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한 5살. 네, 7살까지. 네, 7살 어린애도 알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고의로 자신을 해치는 경우 이런 네. 거는 수술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임신과 출산. 사실 이것도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생명사에서는 일부 될 수 있지만 손해보험사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예, 그리고 생명사의 수술비는요. 특약입니다. 생명사는 주계약과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특약은 종신토록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80세까지 돼 있기 때문에 80세 이후의 수술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짧다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뵙다 보면 또 이 수술비 특약을 또 생명사 갱신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내가 생명보험사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수술 특약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해 주셨던 게 왜 종신보험 안에 수술특약이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게 수술특약의 가장 큰 장점이 싸다, 저렴하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종신보험 안에 수술특약을 넣었으면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종신보험 자체가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이기 때문에 네. 종신보험 자체 안에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수술특약을 넣으면 그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 수술비 자체가 목적이라 그러면 종신보험 안에 수술비를 넣을 필요는 없고요. 예. 사실 그런 거죠. 나는 라디오가 필요한데 텔레비전에 라디오 기능이 붙은 걸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주고 산 거죠. 네. 예, 수술비 특약만 필요하다 그러면 손해보험사에 그냥 수술비 특약만 놓고 가입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가 있습니다. 라디오 달았는데 테레비보다 4배 비싸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예, 잘 봐야 됩니다. 예, 양주 사면은 가방 준다고 해가지고 그 가방 탐나가지고 양주 사는 거랑 똑같은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죠. 자, 왜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보다 보장 금액이 적을지, 왜 적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위험성을 따져서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생명보험은 네. 보장의 목적이 인보험입니다. 네, 사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보험료를 고객한테 받으면
이걸 어떻게 그 사망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지급을 하고 잘 운영을 해가지고 이거를 더 잘 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거가 계속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된 회사 생명보험이고 네. 손해보험은 보장의 목적이 물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 그렇죠. 그럼 이 수술비 같은 것도 경제적인 손실이잖아요. 내 그렇죠.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예.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는 거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회사가 손해보험입니다. 물론 이제 뭐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손해보험인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회사고 손해보험은 살아가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생존보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진단비나 수술비 이런 거. 이런 생존보장에 대해서 더 발달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손해보험의 수술비 보장이 더 크게 지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맹신의 할아버지처럼 그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특약은 중복 보상이 가능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정태진 전문가님, 네. 어떻습니까? 네, 중복 보상에 대해서는 바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다양한 특약들을 다 항목별로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실손처럼 비례 보상이 아니고요. 각각 정액으로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좋은 특약들을 다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뇌혈관이나 허혈성, 즉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최대 5,55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백내장 같은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여성분들이 자주 걸릴 수 있는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는 630만 원 정도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보장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 금방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수술비 특약을 좀 준비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장 내용을 이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과거력이 있어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수술비 보험 자꾸 좋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과거에 지병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가입을 못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죠. 의료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고 네. 건강 검진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네. 병력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죠. 근데 이 병력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는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점점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보험 상품도 이 유병력자가 네.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점점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력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325 간편보험이라고 해가지고 5년 이내에 암 없었으면 되고요. 2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 없었으면 되고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재진단 소견. 자, 뭐 추후 관찰해 봅시다. 또 병원 다시 오세요. 다른 데 가서 더 검사 받으세요. 이런 재진단 소견만 없으면은 네. 또 과거 병력 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수술비 보험 가입 가능하시고요. 한 2년 전까지 이렇게 유병력자 보험 안에는 수술비 보험, 뭐 질병 수술비 20, 상해 수술비 50만 원 작게밖에 가입이 안 됐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유병력자 보험의 이 수술 특약은 뭐 64대 질병 수술비, 아까 말씀하셨던 5대 관열 수술비 이런 것들까지 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또 유병력자도 수술비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전에 가입 못 하셨던 분들 꼭 저희 보험 전문가들에게 문을 꼭 두드려 보시고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네. GGOK 꼭. GGOK인가요? 아니, 지금 갑자기 꼭지가 생각나요. 갑자기 한 거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부분을 따지는 데 있어서 가족 그 병력 있잖아요. 네. 그 유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네. 가족의 아버지나 뭐 나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께서의 과거에 갖고 있는 병력 때문에 가입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죠. 과거력이라고 하면 네. 그런 집안 내력에 내가 알고 있는 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치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료력.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질환으로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뭐 고혈압이 있다. 네. 근데 고혈압이 있는데 아버지도 고혈압이고 네. 할아버지도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또 다른 그 거. 할아버지도 고혈압이니까 네. 얘는 당연히 고혈압일 거예요. 네.
근데 아직은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병원에 안 갔으면. 가족 병력 중에서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할아버지도 암, 네. 뭐 작아나 할아버지도 네. 암, 뭐 예를 아버지도 들어서 이런 암, 거 있죠?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집안에 예를 들어볼게요. 65세가 되면 모든 조상들이 다 그 해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계속 대대로 그렇게 가면 나도 65세에 암으로 네. 죽어야 맞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생명보험을 안 받아주진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치료력도 그래요.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똑같이 60세가 되면 고혈압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서 먹고 네. 치료를 하고 수술을 받는 경험이 조상 대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치료받은 게 아직 없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지금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건 뭐냐면 이 과거력이 보험 가입에 제한이 되는 거는 못 바꿉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예전보다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그 건강한 유병력자가 많기 때문에 약 네. 드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 문턱이 좀 낮아지고 있고 또 절대로 일반 상품에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른 길이 좀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것보다 약간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요. 네. 그렇지만 내가 미처 준비를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뭐 약을 드시고 계셔도 충분히 넓은 보장의 수술비나 진단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점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 주변에 친구 하나가 네. 예, 할아버지 45세, 할머니가 55세, 아버지가 65세에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예, 그것도 이제 암으로 다. 그러니까 그런 네. 경우를 사실은 가족력이라고 예, 해요. 가족력이죠. 예, 가족력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력이 있어서 보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일수록 더더욱 보장을 많이 만드셔서 네.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대비를 그게 해야 바로 될것 같습니다. 보험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손해보험사에서 수술비 보상을 받았으면 생명보험사에서도 추가로 수술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우리 OX 퀴즈로 해야 될 예. 것 같은데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네, 동시에 받을 수 받을 있을까? 답은 옵니다. 유영신 전문가님께서 답은 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복보상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수술비 보장에 대한 거는 여러 곳에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뭐 저희도 많이 말씀드리죠. 만약에 뭐 뇌에 대한 수술을 한다. 그러면 보통 그럽니다. 실손의료비만 갖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실손의료비에서 당연히 나옵니다. 나오긴 하지만 수술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대한 요양비나 간병비나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생명사의 어떤 수술비와 손해보험사의 중복수술되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로 그런 생활비 정도를 커버할 수 있게끔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중복하셔서 가입하시고 보장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네. 현준호 전문가님도 또 추가 설명을 좀 주시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지금까지 안 나왔던 얘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 중복 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중복은 되는 건데 했던 수술을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릴게요. 오, 했던 수술을 예. 또 하면 그거 줄까요? 안 줄까요? 그거 애매하네요. 예. 지난번에 했는데 왜 또 달라 그래? 아까 수술비 보장의 그 수술비 특약의 장점이 반복 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만기까지 했던 수술 또 해도 줍니다. 두 번을. 그러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내가 이 수술을 한 번 했던 걸 또 해도 주는 게 수술비 보험이에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이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입 시에 꼭 넣어야 되는 어떤 그런 특약이 있나요? 우리 있습니다. 그 현준호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 보험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해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가장 큰 보장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얼마 되지 않지만 보장이 큰 특약들이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2천만 원, 그다음에 각막 이식 수술비 2천만 원. 조혈모 세포 수술비 2천만 원. 뭐 이 정도 가입이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넣거든요. 예. 이렇게 2천만 원씩 보장이 되게 넣으면 보험료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러게요. 예. 얼마 정도 아시니까 꽤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거 세 가지 다 합쳐도요. 예. 보험료 그저 뭐 한 300원? 이게 안 넣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살면서 이렇게 장기 이식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조혈모세포가 백혈병이거든요. 백혈병 와가지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다든가 또 뭐 각막 이식을 할 일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저 몇십원, 몇백 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 이런 특약들은 꼭 선택을 해 놓으셔야만 네. 이런 것들은 뭐 따로 별 이렇게 가입 제한도 없어요. 심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집어넣어 놓으셔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했을 때 아주 큰 힘이 되죠. 네. 5대 장기라고 한다면 간 이식, 간, 폐, 심장, 위, 위, 심장, 심장. 예, 이렇게. 그다음에 예. 신장. 그렇군요. 심체폐. 뭐라고요? 뭐라고? 간신심체폐라고 열심히 폐. 그렇게 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가요? 중요한 장기입니다. 중요한 장기. 네, 가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장기. 예. 돈 많이 들어가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비 보험은요, 저렴한 비용으로 큰 보장을 만기까지 반복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내 증권을 열어보시고 또는 생각하실 때 내 보험의 보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수술비 보험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 보험, 이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근데 이제 막상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 가입하면 안 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보험사 쪽으로 구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명보험사 쪽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종수술비로 구성이 돼 있고 뭐 최대 가입 금액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 밖에 보장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뇌질환이나 심질환 같은 경우에 아까 4,500만 원 이상도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술비는 꼭 손해보험사 쪽으로 구성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술비 보장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1566-1330번으로 상담 전화를 해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방문 상담을 원하신다 하시면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이 달려가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